구사구 건강클리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였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원한 바다 그리고 계곡으로 여름 휴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여름 반갑지 않은 불청객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름철 안과 질환, 눈병이죠. 그 외에도 여름철 눈을 위협하는 안과 질환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기 위한 여름철 눈 건강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요. 이제 네. 눈병이 자연적으로 생각날 정도로 대표적인 여름철 안과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름철에 좀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여름철은 높은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눈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왕성한 계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더위에 지치고 또 열대야다, 수면 부족에 네.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세균은 왕성하고 이 사람들은 힘들고 상대적인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에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러한 여름철 눈병들이 네. 대개 그 수인성으로 많이 전염이 돼요. 물놀이를 하는 수영장 같은 곳에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눈병 환자가 부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눈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류에 따라 증상도 또 다 다를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름철 눈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거의 대다수는 저희가 그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부르는 눈에 생기는 독감이에요. 독감. 네. 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굉장히 그 눈의 증상이 심해요. 네. 한 3, 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면은 급격하게 눈이 충혈되고 이물감이 심하면서 네. 눈곱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퉁퉁 붓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대개 한 2주 내지 3주 정도의 그 유병기를 거치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뭐 인후통 설사까지 동반하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그 결막염은 대개의 경우에 면역력이 좋으면은 대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하고 달리 뭐 감기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급성 출혈성 결막염인데 네. 이것은 오히려 유병기는 짧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충혈이 심해서 더 심한 눈병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전염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흔히 우리가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질환인가요? 네,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얘기하는 질병과 같아요. 그렇군요. 방금 전에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그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이 맞나요? 네, 맞아요. 과거에 저희가 아폴로 눈병 해서요. 그렇죠. 이게 눈병의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흔한 눈병은 아니거든요. 네. 처음에 이 눈병이 발견된 것이 69년도에 그 아폴로 11호가 그 발사되는 해에 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병됐다고 해서 이 아폴로 눈병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 아폴로 눈병은요. 유행성 각결막염과 달리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일정한 시기를 두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대개 5년이나 한 10년 주기 주기가 이렇게 있군요. 주기가 있어요. 근데 전염성은 유행성 각결막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요. 굉장히 한번 퍼지게 되면은 거의 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걸린다고 할 정도로 전염력이 그렇군요. 세고요. 증상 자체가 정말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눈병을 심하게 앓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증상은 유행성 각결막염보다 네. 경미하고요. 기간도 한 1주 내지 2주로 이렇게 단축되기 때문에 네. 눈병 자체로 보면은 유행성 각결막염보다는 조금 경미한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건강 퀴즈 문제 드렸었죠. 다시 한번 원장님과 함께 건강 퀴즈 드릴게요. 원장님, 다시 한번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여름은 눈병이 참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럼 다음 보기 중 전염성이 강한 눈병은 무엇일까요? 1번 유행성 결막염, 2번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는
남에게 옮기지는 않겠죠, 원장님. 안 옮길걸요? 7682님께서 그렇게 힌트 안 주셔도 정답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같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눈병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를 주셨죠. 1번 유행성 결막염, 2번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방송 도중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00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결막염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결막염 치료와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결막염은 그 감기랑 똑같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결국은 몸의 면역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결막염이 생겼을 때 눈이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여기에 이제 2차 감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눈의 그 시력을 잃게 하는 다른 그 2차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항생제 안약을 같이 전만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눈꺼풀이 많이 붓는다든지 그 아이들의 경우 이제 설사 증상을 보이면은 네. 먹는 소염제를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막염의 치료 과정 동안은 합병증이 생기는지 여부를요 안과에서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유행성 결막염을 앓으실 때 보통 이제 안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눈병이 걸리면은 너 나 쳐다보지 마 옮겨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진짜인가요, 네, 원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눈병 걸리신 분들이 안대를 하실 필요가 첫째 없고요. 그리고 이게 공기를 통해서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을 통한 그 네. 접촉물을 통해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눈병이 있는 이런 계절이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절대 눈병 안 걸리는 원칙. 주변에 뭐 눈병 환자가 아무리 많더라도요. 네. 본인이 손만 자주 씻으시면 되고 그리고 눈을 안 만지시면 돼요. 그렇군요. 눈을 만지시더라도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눈을 만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눈병이 있으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주위 분들을 생각을 해서 네. 자기가 이제 같이 쓰는 수건, 세면도구 같은 것은 따로 쓰셔야 네. 주변 분들한테 눈병을 옮기지 않는 그런 예방을 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손을 통해서 전염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결막염 중에는 또 저희가 퀴즈 문제로도 내드렸었죠. 알레르기성 결막염 많이들 있잖아요. 네. 이 유행성 결막염과 또 다른 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사실 눈병처럼 어떤 네. 일정한 시기에 몰려서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1년 그 365일 꾸준하게 발생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그 환절기, 특히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증상은 초기에 그 눈이 좀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것은 똑같지만은 가려움 증상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눈곱의 양상이 조금 노란 눈곱보다는 조금 끈적끈적한 네. 점액성 눈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로부터 본인이 차단되지 않으면은 네. 증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본인이 이제 그런 알레르기가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물론 증상이 심할 때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네. 그 항알레르기성 안약제만은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전염성은 그럼 없는 건가요? 네. 뭐 전염성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혹시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름철에도 네.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거실의 그 진드기들, 그렇죠. 심해지죠. 네. 습도가 많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이렇게 좀 말리거나 소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 실내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집진드기에 의한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네.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장마 중간중간에 햇빛이 조금 나시면은 네. 이부자리들 조금 햇빛에 좀 바짝 말리시는 것도 뽀송뽀송하게. 좋은 네.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렇군요. 또 유행성 결막염. 이 또 질환이 있고요.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질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외선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뭐 자외선은 질병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자외선들이 이 여름철에 특별히 강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시잖아요. 뭐 그렇죠. 해수욕장이나 계곡이나 이런 많이 곳에 놀러 가시죠. 수영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자외선은 직접 눈에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 화상을 입어요. 피부만 화상을 입는 게 아니고 눈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각막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저녁에 밤 시간에 이 화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네.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생길 정도의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낮에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네. 반드시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거 네.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자외선은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눈의 다른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백내장이고요. 백내장이요. 네. 눈에 있는 렌즈가 자외선에 의해서 변성을 일으켜서 나이 드신 분에서 올 수 있는 노인성 백내장이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쁘게는 이러한 것들이 렌즈를 뚫고서 네. 눈 뒤 신경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눈 뒤에 있는 신경을 태워서 황반 변성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황반 변성은 나중에 저희가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요.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질환들 참 많은. 오늘 주제가 이거였죠. 여름철 눈 건강. 저희가 미리 건강 퀴즈를 드렸는데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여름은 눈병이 잘 걸리기 쉬운 계절이죠. 다음 중 전염성이 강한 눈병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드렸었습니다. 1번 유행성 결막염, 2번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렇게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원장님, 오늘의 정답은요? 네, 오늘 뭐 친절하게 힌트를 너무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셨어요. 네, 오늘도. 네. 정답은 1번 네. 유행성 결막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힌트는 다 나왔죠. 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한 것이고요. 유행성 결막염은 저희가 감기를 옮기듯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염성은 이제 유행성 결막염만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요, 자기가 눈이 뭔가 가렵고 충혈되고 눈곱이 낄 때 이게 과연 유행성 결막염일까, 알레르기일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안과에서는 저도 어떨 때는 간혹 이건가 혼동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낀다 생각하시면은 주위 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전염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세면도구, 수건, 비누 이런 거 조금 따로 쓰시고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무래도 간지러우니까 눈을 자주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손을 자주 씻어주는. 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뭘 만지더라도 균이 좀 덜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3805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3805 애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문자도 들어와 있어요. 7428님, 결막염으로 안과에서 진단을 받고 안약을 받았습니다. 약국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안약과 조금 다른 건가요? 좋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눈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안약은요. 네. 저희가 전문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약 분업 이후에는 이러한 전문의약품들은 약국에서 그냥 구매가 되질 않죠. 네. 그 얘기는 눈병이 났을 때 쓰는 안약을 약국에서 사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약들은 이제 네. 눈병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눈병이 발병을 했을 때는 또 눈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강도의 항생제를 써야 될지 네. 아니면 항생제는 쓰지 않고 소염제만 써야 될지 그런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안과에 들려서 자기 눈에 맞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서 사서 쓰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각막 화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었는데요. 선글라스도 도움이 되겠죠, 원장님. 굉장히 필요하죠. 만약 선글라스를 착용을 이제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요. 네. 저희가 선캡, 조금 햇빛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만 착용해줘도 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선글라스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면은 선글라스는 사실은 조금 그 어느 정도의 품질이 보증이 되는 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저가품을 사시게 되면은 선글라스에서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코팅을 씌워놓은 이런 코팅 재재가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약간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잠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크랙?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잠금을 통해서 자외선들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눈을 이렇게 조여주는 강도를 더 증가시켜서 조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오히려 안 사용하는 님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름철 눈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눈병이 많은 계절이기는 해도요. 저희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위생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한 20년 이제 안과 의사로서 경력이 있지만은 갈수록 눈병 환자는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면역력은 조금 약해지시는지 눈병을 앓게 되면은 굉장히들 과거에 비해서는 심하게들 앓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병이 도는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별히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네. 또 이러한 눈병은 본인이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조금 균이 들어와도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숙면 푹 취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사구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굿모닝 백연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